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노동 시간을 줄이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가 시간을 늘리자 같은 말이잖아요. 실제로 좀 늘어나고 있나요? 예,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관광연구원은 2년마다 그 전국의 만 15세 이상 남녀 한 1만 명 이상씩을 대상으로 그 가구 면접 조사를 합니다. 예. 그 이제 실태를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그 2016년과 18년을 비교해 보는 거죠. 우리 국민의 여가 시간과 이제 여가 비용이 모두 증가했는데요. 어허. 2018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 시간은 평일에 이제 3.3시간, 그다음 주말이 5.3시간이었어요. 네. 2016년에는 평일에 3.1시간, 주말에 5.0시간. 조금씩 증가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월 평균 그 여가 비용을 보면 2018년이 15만 1,000원, 2016년이 13만 6천 원이었습니다. 예. 2년 동안에 15,000원이 오른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데요. 국민들의 여가 시간이나 여가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로제의 본격화 이전부터 이미 늘어나고 있었다. 그렇죠. 빅데이터 상에서도 그런 흐름이 보여요? 네, SNS 상에서 여가 키워드의 월 평균 언급량을 보면요. 2014년에 22만 7천여 건이었는데요. 올해 89만 5천여 건까지 4배가량 증가가 됐고요. 급증했네요. 네, 아무래도 이 근무 시간 단축 또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졌다. 그러면서 워라밸이라는 키워드의 언급량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20배 가까이 증가가 됐고요. 올해도 이런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7년보다 2018년이 20배가 늘었다. 네. 그거는 그 워라밸이란 말이 신조어라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요. 과거에 그 단어를 잘 모르던 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네. 변화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통계상으로도 또 언급량에 있어서도 이 여가에 대한 관심도가 또 실제 시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여가 트렌드. 뭐를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 이거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예. 사실 여가라는 게 아직 굉장히 다양하죠, 분야가. 그런데 이제 그 문체부랑 조사했던 것은 문화예술 분야, 스포츠, 여행 관광, 취미, 휴식, 사회활동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 2014년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 그 1순위에서 5순위를 확인해 봤더니 제일 높은 것이 휴식 활동 89.5%였습니다. 그냥 쉬었다. 그렇죠. 두 번째가 취미 오락 활동 78.9%였거든요. 이게 저 중복응답이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취미 오락 활동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휴식 활동은 좀 줄어들어서 2018년에는 취미 오락 활동이 90.5% 1위로 올라섰고요. 네. 휴식 활동이 86% 2위로 이제 내려앉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런 트렌드를 보게 되면 보다 좀 활동적이고 그 능동적인 여가 활동 방식 이런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또 여가 시간 늘어나는 거랑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예, 여가 시간이 얼마 안 될 때는 우선 쉬어야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늘어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그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나 활동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여가 생활의 특징을 꼽으라면 사실 방문화라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노래방 대표적으로 친구나 가족 또 우리 회식 자리에 꼭 가는 장소고요. PC방 또 젊은 세대들이 적은 돈으로 또 시간을 보내는 그 외에도 얼마 전까지 또 인형 뽑기방이라고 해서 인형 뽑기 기계 해서 커다란 매장도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여가 문화가 이렇게 방 문화다. 뭐 지금은 좀 인기가 없어지긴 했지만 찜질방이나 뭐 보드게임방, 뭐 비디오방 같은 방들도 예전에 또 중년층에겐 또 많이 인기가 있었던 그런 문화였죠. 그런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그 방이 좀 줄어든다면서요? 방 문화가? 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노래방, PC방, 찜질방만의 언급량으로 빅데이터를 보면 2017년에 비해서 현재 각각 10%, 18%, 3% 감소가 됐는데요. 찜질방의 감소량이 작은 건 이미 그전에 이미 감소가 된 상태로 넘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각종 비디오방이나 이런 멀티방들도 이 50% 가까이 이제 감소가 됐는데 뭐 그 이유를 굳이 꼽으라면 2016년 김영란법 시행이 되면서 음주 문화
달라졌고요. 예. 또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져서 회식도 1차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노래방 같은 경우 좀 가는 일이 줄었고요. 실제로 국세청과 컨텐츠진흥원의 그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노래방의 수는 3만 5천여 개였지만 올해 1월에는 3만 1,200여 개로 지금 감소가 됐고 아하. 그리고 이제 PC방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또 모바일 게임 또 많이 즐기다 보니까 그렇죠. 굳이 PC방을 가지 않아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그리고 김준석 본부장이 이제 휴식보다 취미 오락 활동이 좀 늘어나는 추세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취미 오락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하나요? 예. 뭐 사실 여가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문화예술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 분야라고 하겠는데요. 예. 그 두 분야 모두 그 여가를 향유한다는 응답이 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먼저 문화예술 분야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그 영화를 포함한 문학 행사, 그 미술 전시회,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대중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관람했다는 응답이 2018년에 81.5%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2012년에는 69.6, 2014년에 71.3, 2016년에 78.3.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 네. 관람률이. 아주 이것도 반가운 일이고요. 빅데이터 상에서도 나타나죠? 네, 전시, 영화, 공연 같은 키워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우리 그 방문하는 약간 그 작은 공간에 닫힌 문화다라고 보면 지금 이 전시나 영화, 공연 같은 경우는 약간 열린 공간에 큰 그런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가 생활 관련돼서 공방이나 콘서트, 전시 같은 이 활동에 대한 언급량이 많아졌고요. 예. 예전보다는 좀 소비를 즐기는 성향이 강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이런 또 예술 활동에 많은 또 투자를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늘어났고 이 매장도 변화가 있는 게 뭐 카페라 그래서 이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옷도 같이 파는 곳도 많고요. 또 이 공연도 보면서 전시도 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연결 공간들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문화예술 향유가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 이 스포츠 분야는 어때요? 예. 뭐 대표적인 또 다른 분야인데요. 그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매년 그 10세 이상 우리 국민 그 9천 명을 대상으로 그 국민생활 체육 실태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어허. 예, 거기에 보면 걷기, 등산, 자전거, 축구, 수영 이런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3년에 45.5%, 2014년 54.8%, 2015년 56, 2016년 59.5, 2017년 59.2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8년에 62.2%, 60%를 넘겼어요. 예, 예. 2013년에 비하면 뭐 15%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이것도 반갑네요. 그렇죠. 그 종목별로 보면 이제 걷기가 40.8%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고요. 등산이 27.2%, 보디빌딩 11.3, 자전거 10.7. 그리고 이제 축구, 체조, 당구, 포켓볼, 수영 이런 것들도 한 8% 이상이 되는 그런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걷기와 등산이 제일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빅데이터 상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언급은 어때요? 네, 일단 뭐 데이터상에서는 스포츠 관람 쪽으로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요. 아, 이거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 네, 그래서 예. 이제 1위는 이제 축구고, 2위가 야구, 그리고 3위가 배구, 4위 컬링, 5위 농구가 나왔는데, 야, 컬링이 4등까지 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아직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는 거라 하더라도.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야구보다 축구가 높은 건 사실 실제 야구가 더 관람객은 많거든요. 근데 축구가 높은 건데 축구는 가끔 이제 대표팀 경기가 있다 보니까 예, 여기에 예. 대한 언급량이 높아서 야구보다 높게 나왔고 예.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건 이제 배구가 농구보다 높다. 그 배구가 사실 지금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배구에 대한 관심이 보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좀 흥미를 끌고 있구나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네. 네. 그 두 분은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가운데 뭐 즐기거나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저는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이제 독서를 네. 주로 하거든요. 별로 눈치 못 아, 챘어요. 그래요? 아, 채신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예. 뭐 스포츠 저는 활동하는 거 있어요? 체육. 뭐 저요? 예. 아, 저는 야구 관람 아니, 관람 말고 직접 하는 거.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네. 하는 게 없군요. 네. 김준석 본부장은 예,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그 뮤지컬 관람이 좀 예정이 돼 있고요. 뮤지컬 원래 좋아하세요? 예, 뭐 즐겨합니다. 그러시네. 아, 사실이에요?
뭐 운동은요? 운동은 뭐 가끔씩 하니까요. 운동은 좀 트레킹 좋아하는데 뭐 다음 달 초에 저희 그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한 일주일 정도 트레킹하기로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주일 트레킹. 예. 평상시 등산도 자주 하시는군요. 뭐 생활로 좀 합니다. 네. 예. 네. 좀 따라 배우세요. 의외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취미 활동에 대한 빅데이터 상의 언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네, 취미 연관어로 데이터를 좀 뽑아 보니까요. 역시 뭐 독서나 수집, 뭐 그림 그리기 같은 미술 같은 키워드가 높이 낮아지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요리나 운동, 여행 같은 키워드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게 예전에 그런 취미 생활보다는 뭔가 내가 직접 참여하고 활동적인 것들을 많이 좋아한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특징이고 예. 특히 이제 직접 소품을 제작하고 이 재능을 만들어내면서 개발하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공예가 지금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공예. 네, 그래서 뭔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또 혼자 하기보다는 친구나 또 연인들끼리 하루 이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통해서 시간을 보내는 네. 이런 좀 긍정적인 그런 취미 생활도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든지 다 좀 활동적인 쪽으로 변하고 있군요. 네. 네. 과거에는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건 어때요? 예, 보니까 그 동호회 활동을 하는 그 국민들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요? 예. 2016년에는 그 동호회 활동을 한다는 국민이 13.4%였는데요. 2018년에는 10.4%, 한 3.0%포인트 감소를 한 거죠. 남자와 여자 모두 감소했고요. 연령별로 보니까 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가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활동하면서 보내기보다는 혼자나 또는 가족, 친지, 그 주위 사람들하고 보내는 그런 세태가 이제 그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동호회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요.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소모임이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소모임. 네, 그래서 실제 동호회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가지만 이제 소모임은 작은 만족감을 추구하는. 네. 그래서 자신의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SNS 기반의 그런 연결을 통해서 오프라인 모임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하고는 달리 약간 그 수평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소모임에 대한 빅데이터 조사 결과가 있어요? 역시 소모임은 그래도 독서 모임이 가장 현재 인기가 모임. 많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이제 무슨 모임 하니 그럼 이제 독서 모임 해. 그럼 약간 좀 있어 보이는 게 좀 있거든요. 그 독서 모임을 많이 한다고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2위는 역시 이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화 모임, 3위는 이제 그림, 뭐 미술 또 그 외에도 사진이나 공연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인들의 그 취향들을 같이 모여서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동호회하고 소모임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동호회 활동은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상에서는 소모임에 대한 언급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동호회는 우리의 그 전통적인 의미의 동호회. 그런데 이제 운동 모임, 등산 낚시 모임, 그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활동 모임. 그래서 그 다양한 세대가 그 같이 모여서 하는 전통적인 그런 동호회들이 있었죠. 세대가 같이 조기 축구회 같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근데 소모임은 그냥 친구 몇 명. 그렇죠. 카톡방 이 정도. 그 차이로군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모임은 약간 뭐 가족이나 친구, 선후배 같은 약간 연대감도 좀 있고요. 사실 그 관계 자체가 이 수평보다는 약간 수직 관계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모이는 이제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무슨 C로 통일을 해요. 그렇죠. 오히려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더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SNS를 많이 좋아하지만 또 뭔가 소속감을 갖기 위한 이런 소모임이 동호회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기 축구회나 산악회 같은 데는 또 이 연령에 따른 서열이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신참들 아주 군기 잡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싫어지니까 동호회는 빠지고 그렇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딱 간다. 이런 식의 변화로군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 여가에 대한 뭐 이런저런 그 분석을 쭉 종합해 보니까 시간도 늘어나고 있고 비용도 더 많이 지출해 가고 있다. 문화예술 관람도 늘어나고 있고 직접 체육 활동도 늘어나고 있다. 그냥 쉬기보다는 더 활동적인 쪽을 추구해 가고 있다. 뭐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경향과 트렌드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상황을 좀 더 한번 더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그 여가를 보내는 양상이 그 소득과 상당히 밀접히 관련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여가 활동 개수도 많고
그다음에 각종 여가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여가 비용도 많이 소비하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예. 예. 관련해 상울서치가 매년 전국에 13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면접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39%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가 활동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여가 활동에 많은 돈을 쓰는 편이라는 응답도 28%에 불과했습니다. 예, 이는 여가 활동이 이제 경제 활동을 위한 일상생활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가 생활도 양극화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이런 점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 육체 노동이 기계로 좀 대체되면서 여가 시간이 늘었고요. 그럼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지식 노동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으로 바뀌면서 또 여가 시간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여가의 어떤 그 사전적 의미를 좀 봤는데요. 이 레저거든요. 여가는. 레저. 근데 이 그리스어로 이 레저의 사전적 의미는 스콜레, 라틴어로는 이제 스콜라. 지금 이제 스쿨이에요, 이게. 학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가를 일을 하지 않는 남는 시간, 휴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래 여가의 의미는 교육이나 문화, 학습, 예술 등의 함축적인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가를 즐기기 위한 노력과 경험이 필요하지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여가는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 노력해야 또 더 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있죠. 네. 네. 자.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